안녕하세요. 공부하는 MC 김현영입니다.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K-드라마, K-팝, 한마디로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가 대단하죠. 그럼 혹시 이 인기를 더 오래, 더 뜨겁게 가져갈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유대인에게서 그 답을 찾아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요. 제 옆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K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요, 교수님,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예, 저는 그 요약편을 봤는데 네. 이게 지극히 한국적인 놀이와 주제를 갖고 네. 그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을 그려냈다는 게 첫 번째로 놀라웠고요. 또 그걸 세계인들이 이해했다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때 네, 네. 우리도 어릴 때도 많이 했었고 네. 요즘도 어린애들하고 지금 애들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세요? 예, 집에서 합니다. 네. 애들이 그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도 집에서 하자 그래서 네. 뭐 동네 아이들하고도 같이 놀아주고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그게 네. 완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었고 세계인들도 보니까 이 오징어 게임에서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뭐 이런 여러 놀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진짜 이 한국적인 놀이가 완전 세계적인 영화가 되었고 또 2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2탄은 또 한국 놀이 중에서 뭐 팽이 돌리기라든지 맞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넣어서 네, 또 정말 만들고 많죠. 있다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작품도 좋았지만 이 오징어 게임 배우들 상복이 터졌잖아요. 그것도 전부 미국에서. 그때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우리 한국 대중문화도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뭐 지금은 영화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문화가 이제 한국적인 예. 문화가 이제 굉장히 세계인이 펴졌고, 뭐 BTS가 먹는 뭐 족발, 치킨,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음식 같은 짜파구리가 굉장히 또 유명해져가지고 전부 다 뭐 짜파구리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영화라든지 음악에 나오는 이 스타들이 먹는 음식이 또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 산업이라도 영화, 음악이 굉장히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면서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옷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한국 문화의 인기는 우리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지만 솔직히 이게 또 뭐니 아주 큰 돈 되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가져오는데요. 네. 우리가 그 먹는 그 짜파구리라고 하는 게 네. 농심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농심은 세계 1위의 그 라면 수출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농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영화에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놀이기구가 세계적인 선풍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 뭐 영화 이런 모든 문화가 네. 한국의 모든 그 상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한국에 있는 상품을 똑같이 입어보고 흉내내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마케팅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한국 문화가 알려짐으로 해서 화장품, 관광 등등 함께 성장하는 산업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건 우리 코트라맨 홍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네, 그래요. 문화와 스포츠가 국가 이미지, 곧 국가 위상하고 직결됩니다. 근데 이게 또 그 메이드 인 코리아로 찍혀나가는 우리 수출 상품의 신뢰도하고도 직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네. 2002년 서울 월드컵 때 마드리드 무역관장을 하고 있을 때 월드컵 8강전에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격파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세상이 변하는데 아침 일찍서부터 그 CNN 방송국에서 쳐들어와서 이제 네. 제 인터뷰를 따가면서 이 TV나 이런데 한국의 위상이 그냥 급격하게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일반 소비자 반응이 어떠냐면 그 다음서부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일본 제품들과 이제는 동등하다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이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화와 스포츠의 힘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야, 이래서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하나 봅니다. 그런데요, 저도 연예계에서 오래 생활하는 중이지만 인기라는 게 평생 갈 수도 없고 금세 식기도 하더라고요. 한국 문화의 인기는 어떨까요, 교수님? 이제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으로 안착했어요. 이제는 정말 어엿한 문화 강국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방탄소년단의 이제 K-팝을 필두로 해서 한류 드라마, 그다음에 이제 한국 영화. 그 외에도 이제 한국의 먹방이나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한국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고 이게 또 우리나라 수출 상품에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제값받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김대중 교수님. 저도 뭐 굉장히 우리나라가 최고의 지금 상품을 누리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조심도 해야 된다. 너무나 이제 막 한국에 대해서 잘난 체하거나 막 너무 막 선진국이라고 해서 네. 뭐 후진국이나 또 중진국에 대해서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함께 발전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느끼면 같이 공유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그들과 공감을 하고 함께 성장한다 생각해야지 이것을 뭐든지 돈으로 생각해서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해서는 롱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요,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깐부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그런데 저희도 인기를 확인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부터는 인기에 도취되지 말고 롱런하는 길을 찾아볼까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유대인에게 물어봐야 하죠? 영화, 대중문화 이런 건 다 미국 헐리우드가 최고 아닌가요, 교수님? 헐리우드 자체가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헐리우드가 189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만들고 화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JP 모간 사무실에 밤에 그 전등을 밝힙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JP 모건이 영사기를 만들어요. 영사기는 본인이 만들었던 축인기의 방식을 원용을 해서 정지된 스틸샷을 빨리 넘기는 방식으로 활동 사진으로 보이게끔 하는 영사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촬영기를 만들어요. 그 후에 이제 영화가 탄생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영화라는 건 조그만 나무통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말도 다니고 뭐 기차도 달리고 뭐 키스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여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세계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영화관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 당시 그거 한 번 보는데 5센트였는데 5센트 영화관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영화관이 뉴저지 인근에 한 400개 정도 늘어나고 영화 제작사들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110개 정도의 영화 제작사들이 탄생하는데 네. 그때 이렇게 유대인들이 영화 제작에 뛰어든 건 이들이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유럽에서 그 방랑극단이라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영화 산업이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유럽에서 했던 그 방랑극단하고 비슷한 짝능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 하고 이제 확 달러들어서 이제 영화 제작을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에디슨이 자기가 그 산업을 독점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고 이제 사사건건 영화 산업에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반발한 게 유대인 영화 제작사들이야. 이제 그게 이제 헐리우드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건 내가 좀 다음에 얘기할게. 아니 영화도 그럼 에디슨으로부터 출발했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아직 이야기만 들어서는 유대인과 영화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화 산업과 유대인의 자본이라면 유대인이 무슨 영화 제작비라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수님? 헐리우드 자체를 유대인 그 제작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의 헐리우드 영화는 대부분이 유대인 자본에 의해서 그다음에 유대인 제작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영화가 촬영 장비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 그럼 제작은 어떻게 했나요? 그 영화 산업이 싹 튼 게 뉴욕
인근이에요. 왜 네. 그러냐면 에디슨의 사무실이 뉴욕에 있었거든. 예. 그래서 거기서 영사기와 촬영기가 발명되면서 영화 산업이 태동했기 때문에 당시 뉴욕, 뉴저지 인근에 그 유대인 영화 제작사들이 한 110여 곳이 이제 난립했는데, 근데 에디슨이 너무 간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내가 뉴욕에서는 에디슨 꼴 보기 싫어서 영화 못 찍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제 피해간 것이 서쪽 끝에 있는 이제 헐리우드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로 가면서 그 100여 개가 넘던 영화사들이 7개로 통폐합이 돼. 아. 그런데 7개 중에서 6개 영화사의 오너는 유대인들이에요. 월트 디즈니 하나 아닌데 그 월트 디즈니마저 역대 사장들은 죄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거는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유대인 자본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그 할리우드 종사자의 60%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저는 그동안 에디슨이 천재 발명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 경제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도 참 여러 가지 하셨네요. 예, 굉장히 뭐 에디슨은 최고의 발명가죠. 우리 네. 인류 역사상 1000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에디슨은 1000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는데, 아까 홍익희 교수님이 얘기한 것이 영화의 영사기를 만들어낸 분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유명한가 하면 고종 황제의 그 왕실에다가 가장 먼저 전기를 설치한 것이 에디슨의 전구였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하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에디슨과 테슬라가 서로 직류냐 교류냐 이렇게 많이 다툼을 했었는데, 테슬라를 만든 앨런 머스크가 이 테슬라를 또 존경해서 에디슨과 대척점에 있던 이 테슬라 이론을 본떠서 만든 게 테슬라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은 오늘날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GE 그룹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GE가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는 세계 최고의 이제 가전기업이거든요. 뭐 우리가 형광등도 만들어내고 뭐 냉장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GE 마크로 나오는데, 에디슨의 후손이다. 에디슨의 연구소가 바로 이어진 것이 GE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에서 1960년대 70년대 시장 점유율 1등은 시가총액 1등이 바로 GE였습니다. 아, 역시 위인전은 고주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할게요. 영화가 미국 5대 산업이라고요? 아니, 5대 산업에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1960년도에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1등이 무엇이냐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학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농업이었습니다. 네. 1960년도에 레온티에프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미국에 와서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산업, 제조업, 농업 이 중에서 가장 미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농업이었다. 네. 농업이 지금 현재도 전 세계 곡물 수출 1위입니다. 뭐 카킬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콘프레이크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고 이 영화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 산업도. 그래서 미국이 이런 농업, 또 군수 산업, 그다음에 이런 제조업과 함께 이 영화도 굉장히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영화가 5대 산업에 들 정도면 영화의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다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이제 영화 한 편을 잘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가 소나타 수출할 때 한 20만 대 효과가 있다. 좋은 영화는 그렇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뭐 이렇게 기생충이라든지 미난이라든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런 하나의 그 좋은 영화가 우리 소나타 수출의 한 20만 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영화로 돈을 버는 곳 중에 극장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제가 설마 하면서도 여쭤봅니다. 설마 극장도 유대인이 운영하는 건 아니겠죠, 교수님? 설마가 맞습니다. 극장도 유대인이 운영해. 설마가 처음에 그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관이 생기고 그 당시에는 5센트를 받고 그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그게 아주 폭발적인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미국 전역에 한 400개 영화관이 생겼는데 그 영화관의 주인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는 제작도 유대인들이 하고 영화관 운영도 유대인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합 상영관, 멀티플렉스라 불리는 이 복합 상영관도 이게 사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돼요. 요거 얘기는 또 조금 이따. 초창기 미국 영화 산업은 유대인들이 돈을 내고 만들고 돈을 벌고
아이고, 다 했네요, 다 했어. 결국 유대인들이 영화 산업의 숨은 가치를 알아본 덕분일까요? 이 영화의 가치라고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게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에요. 어느 정도 고부가치 산업이냐면 아바타 한 편을 제작해서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30억 달러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조업으로 30억 달러를 벌어들이려면 우리가 소나타를 300만 대 만들어서 수출해야 이번 300만 대예요. 그 한 편 수익하고 네. 같아요. 오. 그 정도로 이 영화 산업이 고부가치 산업이고 또 하나는 이게 개인들한테 미치는 심리적인 홍보 효과나 감동이나 감성 여기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화인 그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바람을 불러왔듯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영화 초창기에 미국을 꿈의 나라,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영화를 위해서 그 이미지가 확산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영화나 그 위의 영상이나 언론이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심지어는 그들은 이미지를 조작할 수도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초창기 미국 영화계에 유대인이 남긴 족적. 세 번째 키워드 맞아보겠습니다. 아, 이건 누군지 딱 알겠네요. 조스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스필버그 감독 위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6대 제작사의 그 사장들,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의 역대 사장들, 그러니까 제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게다가 할리우드에는 유대인 감독이나 유대인 배우, 그다음에 유대인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냐면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할리우드에 유대인이 많은 이유는 그저 초기 자본군을 지원해서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는데 네. 유대인들이 영화 제작이라는 장르에 아주 적합한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화라는 게 창의성을 갖고 만드는데 그들의 창의성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창의성이 대단하다는 건 그들은 사실 탈무드를 공부하는데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게 질문과 토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탈무드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서로 얼마든지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관점에서 새로운 걸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종교교육이나 그들의 공교육 자체가 이런 질문과 토론 속에서 창의성을 발현하는 그러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영화산업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은 2000년 이상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산업이야말로 사실은 이 협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거를 제작사가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고 그걸 갖고 감독이 여러 배우들을 하고 어떤 이 모든 과정이 협력해야지 제대로 된 영화 한 편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들이 이런 협동심이나 이런 것에서 다른 민족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요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라는 산업을 이들이 주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의력, 협업하면 대한민국도 최고잖아요, 김 교수님. 저도 뭐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네. 지금 우리 학교는 해서 좀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1등을 했었거든요. 네. 오징어 게임이 좀 더 오랜 기간을 했었고 또 지금 우리 학교는 또 세계 1등을 했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영화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네. 뭐 코로나 시대 지난 한 3년 동안은 영화관을 공략 못하니까 네.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다 퍼졌는데요. 네. 이 오징어 게임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이제 좀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뛰어난 머리라든지 창의력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뛰어난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이 영화에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독특하고 아주 그런 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협력하고 서로 창의성을 발휘한다 그러면 이 한국적인 소재만 가지고도 세계 최고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또 세계 최고의 영화 배우가 나온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대중문화 K컬처가 헐리우드처럼 성장하고 롱런하려면 유대인의 어떤 점을 기억해야 될까요? 저는 뭐 우리가 우리 나 혼자서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국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고 또 모든 인류가 생각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이 빈부격차에 대한 굉장히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들 때도 전 인류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뭐 어린 학교에서 보는 학폭 학교 폭력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뭐 좀비라든지 또 뭐 빈부격차라든지 어려운 국민들과 서민들과 그런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아주 세계적인 영화가 또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우리 민족이 해외 시장에서 그 수출 전선에서 뛰는 거 보면 그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가 우리는 하면 된다라고 부딪히는 정신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를 하나 하더라도 빨리빨리 해치우겠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은근과 끈기가 강합니다. 처음에 안 될 때라도 이게 왜 안 되지? 왜 우리가 일본 상품하고 흉내서 치지? 어떻게 하면 저걸 이기지? 하는 이런 정신이 있어요. 예.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하고 틀린 우리만의 장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유대인들의 장점인 어떤 창의력과 그런 그들의 협동 시스템 이것과 같이 잘 융합시킬 수 있으면 네.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문화산업이나 영화산업의 기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를 비롯해 유대인의 미국 영화 산업을 만든 비결까지 다양하게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극장에서 영화 볼 때 그 속에 담긴 이런 경제사도 함께 떠올리시면 더 알차고 재밌는 문화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시간 약속드리며 물러갈게요.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유대인 경제사!